오늘은 고등수학 4항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2차 방정식의 형태와 그리고 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2차 방정식의 형태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차식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는 당연히 2차식이 존재하고 당연히 등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1차식에서처럼 1차식을 반드시 유지시켜야 한다고 했었고 2차 방정식에서도 2차식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이 나오면 a는 0이면 안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가끔가다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나오는 경우에서는 우리는 a는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하면 a가 0이어도 상관없고 a가 0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해요. 그래서 형태가 중요하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 구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근데 근을 구하기 전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것은 근의 형태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어떤 fx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식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f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얘는 x-1, x-2가 될 거니까. 그럼 f2도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과 2는 우리는 1과 2를 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fx가 어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어 있는데 어떤 숫자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나오고 어떤 숫자 베타를 넣었더니 0이 나온다는 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알파랑 베타는 fx의 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의 개수는 반드시 2개가 존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중근 뭐 이런 거 들어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2개입니다. 그 2개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근의 형태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면 가장 쉬운 건 인수분해입니다.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는 x-1, x-2는 0으로 되고 있고요.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는 1,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는 2가 돼서 이때의 해는 x는 1 또는 2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인수분해고 이것조차도 안 되는 경우는 근의 공식을 활용했습니다. 어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것이 있는데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만약에 b가 짝수라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 b가 짝수이며 b 다시는 b를 2로 나눈 것으로 표기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근의 공식은 언제 쓰냐면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보통 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분해가 안 돼도 안 될 때 쓰는데 인수분해가 되는데도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해를 도저히 구할지도 못하겠고 모르겠다. 그럼 그냥 근의 공식 쓰시면 전부 다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은 당연히 외우고 가셔야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차 방정식의 형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형태는 ax제곱
bx 더하기 c는 0이고 a는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은 f알파는 f베타는 0이다 라고 하면 알파 베타는 근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 대입했을 때 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근이 되는 거니까요. 됐죠? 근 구하는 방법은 인수분해와 그리고 근의 공식까지 있었다는 걸로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